이 영상은 픽션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정말 재밌는 이야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업계를 초토화시킨 기술.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미국도 못한 걸 정말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10년간 완벽히 숨겨진 음모가 드러났어요. 한 사람의 발견이 국제 정세를 완전히 뒤바꿔버렸습니다. 만약 그 한국인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절대 상상하지 못할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5년 3월 15일 오전 10시 47분. 사라는 오상 공군기지 관제탑에서 에어포스원의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5년간 수없이 봐온 모습이었죠. 거대한 하늘색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마지막 점검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늘 느끼던 그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동료가 말했지만 사라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그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관제탑의 모든 스크린이 꺼졌어요. 에어포스원과의 교신이 완전히 끊어진 거였습니다. 뭐죠? 이게 뭐예요? 사라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15년 경력에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에어포스원 조종석에서는 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대령님, 모든 시스템이 먹통입니다. 부기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통신 항법, 전자전 시스템이 동시에 완전히 마비된 거였습니다. 사라는 즉시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사라는 중얼거렸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오상기지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어요.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에서 최고 기술진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전문가 12명, 펜타곤 사이버 사령부의 천재들까지 모두 왔어요. 하지만 3일이 지나도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한 기술자가 좌절감에 소리쳤어요. 사라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사라는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공군 조종사였거든요. 사라야, 하늘을 나는 건 단순히 기계의 힘만으로는 안 돼. 사람의 마음과 기술이 하나가 되어야 해.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선명했어요. 그래서 사라는 항공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바로 미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실력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무력해 보였습니다. 둘째 날 밤 사라는 혼자 에어포스원 앞에 서 있었어요. 평소라면 희미한 불빛들이 깜빡이며 살아있음을 보여주던 거대한 비행기가 지금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을까요? 사라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날 전 세계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CNN에서는 미국 대통령기 한국서 발목 잡혀라는 긴급 속보를 내보냈고 BBC는 에어포스원 시스템 마비, 테러 가능성 제기라는 특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중국 환구시보의 보도였어요. 미국 기술력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 한 문장이 사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바로 그때 의외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사령관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이요? 사라도 놀랐습니다. 물론 한국의 항공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성민이라는 엔지니어가 온다고 합니다. 사라는 희망과 의심이 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어요. 과연 이 한국인 기술자가 미군 최고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사라는 성민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2025년 3월 18일 새벽 3시. 오상기지 활주로에 한국 공군 수송기가 착륙했어요. 사라는 관제탑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가,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저 사람들이 해낼 수 있을까요? 수송기에서 내린 3명의 한국인이 보였어요. 그중 가장 앞에 선 사람이 성민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어요. 키도 그리 크지 않았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라는 솔직히 실망했어요. 저런 사람이 우리가 못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성민의 눈빛은 달랐어요. 차분하면서도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민은 어린 시절부터 기계와 친했어요. 아버지가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기계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성민아,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다. 제대로 들여다보면 무엇이 아픈지 알려준다. 아버지의 말씀이 성민의 인생을 바꿨어요. 대학에서 항공공학을 전공한 후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입사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지금은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었어요. 특히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면서 세계적인 실력을 인정받았죠. 성민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미군 기술진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특히 보안팀장이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인에게 최고 기밀 장비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어요. 사라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움이 절실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성민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24시간만 시간을 주세요.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24시간이라고요? 우리가 72시간 동안 못 찾은걸요? 한 기술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성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방법이 다르니까요. 30분 후 성민은 에어포스원 앞에 서 있었어요. 그가 가져온 도구들을 본 사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첨단 장비 대신 청진기와 작은 망치 그리고 오래된 측정기들 뿐이었어요. 저런 구식도구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동료가 속삭였지만 사라는 묘하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성민은 조용히 에어포스원에 다가가서 기체에 귀를 댔습니다. 성민의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비행기 곳곳에 청진기를 대고 다녔습니다. 때로는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코를 가까이 대기도 했어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미군 기술자들이 수군거렸지만 성민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라는 그의 집중하는 모습에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 전문가의 모습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이 시간 후 성민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여기에요. 그가 가리킨 곳은 통신 모듈 근처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진동이 느껴져요. 원래와는 다른 패턴이에요. 사라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성민은 조심스럽게 패널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전혀 떨리지 않는 모습에 사라는 감탄했어요. 패널을 연 순간 성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상해요. 이건 원래 설계와 다릅니다. 그가 발견한 건 머리카락만큼 가는 전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선은 완전히 타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라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혹시 이게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건 인위적인 거예요. 누군가 일부러 설치한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군 기술진들의 표정이 창백해졌습니다. 보안팀장이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사라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테러라는 뜻인가요? 성민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날 밤 사라는 성민과 함께 에어포스원을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성민의 세심한 관찰력에 점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기계와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의심했어요. 사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성민이 미소 지었어요. 당연하죠. 저도 그럴 거예요. 그 순간 사라는 깨달았어요. 이 한국인 엔지니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성민은 더 많은 증거들을 찾아냈어요. 냉각 시스템에서도 이상한 물질이 발견되었고 항법 장치에서도 비슷한 흔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정말 조직적인 범죄예요. 성민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드디어 문제의 원인을 찾았으니까요. 사라는 가슴이 뛰었어요. 72시간의 악몽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과연 성민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2025년 3월 19일 오전. 성민이 에어포스원의 심장부 깊숙이 들어갔을 때 그의 손이 갑자기 멈췄어요. 이상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엔지니어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사라는 처음 봤어요. 성민은 핀셋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신 모듈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라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성민이 꺼낸 건 쌀알보다도 작은 검은 칩이었어요. 이건 원래 설계에 없는 부품이에요. 그의 말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사라는 그 작은 칩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칩 표면에 중국어 문자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건 중국제네요.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FBI가 도착했어요. 제시카 요원이 기지 전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조사받았어요. 그런데 성민이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해요. 성민이 가리킨 사람은 데이비드였어요. 오산기지에서 5년간 일해온 통신 장비 전문가였습니다. 데이비드는 계속 손을 떨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요. 데이비드의 본명은 이대현이었어요. 어머니는 중국인, 아버지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중국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때 한국으로 왔어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후 미군 기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요. 2년 전부터 중국 정보기관과 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시간 서울에서는 더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국정원이 알렉세이 코프라는 남자를 체포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름은 리밍화였어요.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소령이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를 졸업한 후 MIT에서 유학했어요. 그 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2020년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된 침투 작전이었어요. 국정원 분석관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어요. 이 작전은 10년에 걸쳐 준비됐습니다. 사라는 믿을 수 없었어요. 10년이라니. 중국은 한미 기술 협력을 방해하기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한 거였어요.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차세대 스텔스 기술 공유를 막으려 했던 거죠. 리밍화의 계획은 정말 치밀했어요. 에어포스원을 고장내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발목 잡히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위신이 떨어지고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반미 감정이 생길 거라고 계산했어요. 정말 무서운 계획이네요. 사라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어요. 성민의 존재를 말이에요. 저녁이 되자 데이비드가 무너졌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는 울면서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돈 때문이었어요. 매달 5천만 원씩 받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냥 정보만 넘겨주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라는 정말 화가 났어요. 5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가 배신자였다니. 더군다나 대통령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라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성민이 조용히 사라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민이 발견한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작은 칩은 단순한 방해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시간 폭탄 같은 거였어요. 만약 비행 중에 작동했다면 성민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하늘에서 추락할 뻔했던 거예요. 사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혼자 에어포스원 앞에 서 있었어요. 사라가 다가왔습니다. 성민 씨 덕분에 큰일을 막았어요. 성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의 눈빛에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은 본격적인 수리 작업을 시작했어요. 모든 테러 장치를 제거하고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사라는 성민을 지켜보면서 감탄했어요. 그는 단순히 고치는 게 아니라 더 좋게 만들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라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성민이 에어포스원을 완벽하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의 음모를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요? 2025년 3월 20일 새벽 4시. 성민은 아직도 에어포스원 안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았는데도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감탄했어요. 저런 집중력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성민 씨,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사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성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민이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어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강력한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절대 해킹당하지 않을 거예요. 성민의 설명을 들은 미군 기술진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한 엔지니어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민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제가 20년간 준비해온 기술이에요. 성민이 사용한 건 양자 암호화 기술이었어요. 이건 한국이 몇 년 전부터 비밀리에 개발해온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아직 어느 나라도 완성하지 못한 기술이었어요. 사라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기술이 정말 존재하는 거예요? 성민이 미소 지었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진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성민의 작업 소식이 퍼지자 전 세계가 놀랐어요. 보잉과 에어버스에서 긴급히 한국으로 팀을 보냈습니다. 로키드 마틴 회장도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군요. 펜타곤에서 온 장군이 감탄했습니다. 사라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처음엔 의심했던 성민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3일째 오후 드디어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성민은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 정말 전문가다웠어요. 모든 시스템이 정상입니다. 성민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끝난 건가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시험 비행만 하면 돼요. 다음 날 아침 에어포스원의 시험 비행이 시작됐어요. 사라도 함께 탑승했습니다. 성민의 실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륙하는 순간 사라는 깜짝 놀랐어요. 엔진 소리가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조용하고 부드러웠어요. 이게 같은 비행기 맞나요? 조종사도 놀라워했어요. 30분간의 시험 비행이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상태로 말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한 기술자가 감탄했습니다. 사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일주일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거든요. 그날 오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성민을 만났어요. 당신이 미국을 구했습니다. 대통령이 성민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성민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성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는 성민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CNN에서는 한국 엔지니어가 미국을 구했다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BBC도 21세기 에디슨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어요. 사라는 TV를 보면서 뿌듯했어요. 자신이 성민과 함께 일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모든 언론이 성민을 영웅으로 다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성민의 가족들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일주일 후 에어포스원이 무사히 미국으로 출발했어요. 성민은 마지막까지 점검을 도왔습니다. 대통령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정말 고마웠어요. 사라가 성민에게 인사했어요. 성민이 미소 지었어요. 저야말로 좋은 경험이었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성민의 성공은 세상을 바꿨어요. 한국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항공 강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미국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도 더 이상 한국을 얕보지 않게 되었어요. 성민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죠.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목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라는 확신했어요. 성민이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낼 거라고 말이에요. 과연 성민의 성공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2026년 3월 15일 오산기지에 다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에어포스원이었습니다. 성민은 새로 지어진 한미합동사이버보안센터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성민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1년 동안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인도, 인도네시아 등 수많은 나라에서 기술 협력을 요청해왔어요. 성민은 아직도 믿기 어려웠어요. 제가 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성민은 이제 한미합동사이버보안센터의 센터장이 되었어요. MIT에서 명예박사 학위도 받았고 IEE에서 최고 영예상도 받았습니다. 전 세계 항공우주 기업들이 그를 스카우트하려 했지만 성민은 모든 제의를 거절했어요. 저의 자리는 여기예요. 한국에서 더 큰 일을 하고 싶어요. 성민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사라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미 공군 사이버 보안 책임자가 되어서 한국에 왔어요. 성민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사라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성민도 반가웠어요. 사라 씨도 많이 바뀌셨네요. 더 자신감 있어 보여요. 두 사람은 함께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중국이었어요. 중국 황구시보에서 한국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중국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중국 정부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제안해왔어요. 물론 성민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지만요. 적이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를 인정하네요. 성민이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성민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바로 K-스페이스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이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거였어요. 이제 한국도 우주 강국이 될 때예요. 성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사라가 감탄했어요. 정말 꿈이 큰 분이시네요. 센터에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모두 성민을 보고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민은 그들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여러분이 미래예요. 저보다 더 큰 일을 해낼 거라고 믿어요. 성민이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말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선배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성민이 미소 지었어요. 기계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기계가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줄 거예요. 그날 저녁 성민은 다시 에어포스원을 점검했어요. 1년 전에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결과는 완벽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처음보다 더 좋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성민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미국 대통령도 성민을 다시 만났어요. 1년 전 당신 덕분에 제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대통령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성민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항공 강국 G3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어요. 미국,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항공 강국이 된 거였습니다. 국제항공 전시회에서도 한국관이 가장 인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 기술을 보고 싶어 했거든요. 성민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정받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센터 개소식에서 성민이 연설했어요. 기술로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동과 책임감이 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라도 박수를 치며 감동했어요. 성민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개소식이 끝난 후 성민은 혼자 센터 옥상에 올라갔어요. 오상기지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1년 전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성민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날 밤 성민은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기계의 소리에 귀 기울였더니 정말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성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게요. 우리나라를 더욱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겠어요. 1년이 지났지만 성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발전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전 세계가 성민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성민이 또 어떤 놀라운 일을 해낼까요? 그 답은 미래가 알려줄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 한 편이 다연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항상 감사드립니다.